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좋은 자산이 양림동에 있는데 그것을 양림동 사람들의 것만 되어서도 안 되고 광주 전 시민들이 사랑과 아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여러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광주를 다녀가면서 우리 역사적 뿌리가 근대화의 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개성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은 잘 안 먹혀 들어가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것도 엘리트 선교사들이 가장 못 사는 나라 그것도 소외된 지역에 와서 그들의 젊음과 삶을 바쳐 헌신해서 광주의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한 어필이 되어지는 가치관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광주의 근대사의 기초가 양림동이다 하는 데는 아마 광주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할 것이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광주의 근대 출발인 양림동이라는 데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간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거의 한 80년 가까이 맞이하면서 양림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소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람이라고 하는 데가 늘 역사 속에서 특히나 정치사 속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양림동을 조금 이 광주 정신의 출발인데 더 크게 말하면 한국 근대 정신의 시발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팽개쳐본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의원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쪽에 대해서 우리 광주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근대 광주 근대 역사 문화에 대한 벨트를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다 그런 생각과 저와 거의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림동산이 ESG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이 마을 공동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 정책을 내주시고 공약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웰컴 센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이걸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일단 웰컴 센터에 와서 종합적인 안내를 받고 부분적인 필요에 따라서 뭐 순례길을 간다든가 박물관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먹거리를 체험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 웰컴 센터에서 주관해서 해 나가고 이 안에는 양림동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다 사무실에 같이 공유 오피스로 입주해 가지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광주시와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일관성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 4번 동안 모여서 집약한 우리 광주 교계 수건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있고 거기에 또 문화가 있고 그게 가장 소중한 또 종교적 영성까지 예를 들어서 구현되는 그야말로 꿈의 마을을 지금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온대한 이러한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상상의 나래를 정말 편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로 굉장히 저는 뭡니까 굉장히 존경의 이제 뜻을 이제 표합니다. 그거는 뭐냐? 단순한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요.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제 종교적인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구현되는 인간의 삶의 어떤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는 정말 그런 동네를 만들어 보자 라는 어떠한 굉장히 깊은 영성에서 나오시는 이제 그 출발점이 하기 때문에 여느 예를 들어서 무슨 동네 개발 프로젝트, 지역 발전 프로젝트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국가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중앙부처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문화체육관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네요. 보니까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다부처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600억짜리 사업을 이제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 역사 문화 박물관 좋습니다. 그리고 웰컴 센터, 키스테이션, 이거 건물 이런 것도 또 유양의 지일반에 쌍둥이 건물로 짓자. 여기에다가 어차피 여기가 도심 지역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은 부지 부족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테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있잖아요. 이제 원형 타워로 올리고 그의 예술적인 있지 않습니까? 가피를 입혀서 뭐 이렇게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시는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감히 이렇게 아주 성스러운 이런 프로젝트, 이런 제안을 이걸 담기에는 지금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러한 그 원대한 구상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우선 이거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겠죠. 청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용역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또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티아고 길을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신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발상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멋있는 있잖아요. 한번 이 구상을 청사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이제 돈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제 정부 국가 프로젝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프로젝트가 되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190억짜리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것도 그겁니다. 이게 국가 보조 사업이니까 절반 시간이니까 95억이잖아요. 그럼 왜 95억짜리를 했을까 생각하면 이건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거든요. 100억이 넘어가면은 행안부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양림동산은 양림동산으로서 엄청난 있잖아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자체로서 세계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거에 이제 하나의 부분집합이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적인 하나의 부분집합입니다. 더 크게 보면 이제 광주 원도심을 우리가 어떻게 있잖아요. 그야말로 문화수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문화 관광 타운으로 만들 것이냐는 큰 그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문화의 여기에 있잖아요. 발전소는 바로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창작 공간입니다. 저것이 9천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년 500억, 600억 해서 지금 있잖아요. 10년간, 14년에 개관이 됐으니까 저것이 1조 5천억을 이제 들여서 저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것을 만들어줄 때 있잖아 했던 게 뭡니까? 광주는 문화로 밥 먹고 사십시오. 멋진, 그렇잖아요. 이러한 산업을 일으켜서 사십시오. 그리고 광주를 서울과 대비될 수 있는, 서울 없이도 자체적으로 문화로,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문화수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것을 줬어요. 근데 저것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한 해에 500억, 600억을 투입했는데 킬라 콘텐츠 하나가 없습니다. 킬라 콘텐츠가 나와야지 그 공연문을 보러 문화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름 그대로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이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예술인들이 모여서 콜라보해서 있잖아요. 제3회 뭔가 있잖아요. 공연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에도 대한민국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바닥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 산업 역군임을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아시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문화를 타지에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더 있잖아요. 새롭게 조명되고 각색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말레이시아 사람으로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나는 꼭 아시아 문화전당이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있는 100만의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것이요. 또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지갑이 두둑한, 그렇죠? 관광객들이 우리 광주를 찾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연물을 보고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문화상품을 사고 등등 하는 그야말로 이제 아시아의 문화 중심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저 아시아 문화 전당을 어떻게 살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콘텐츠가 나오고 하면서 또 우리 양림동산이 거기서 보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주의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큰 하나의 또 청사진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할 겁니다. 당장에 우리 이박행 목사님 프로포절 중에 하나가 여기하고 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연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액과 소핵을 연결시켜서 있지 않습니까?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이러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의 이제 프로포절이고 이거는 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있지 않습니까? 융합해야 되는 굉장히 그야말로 복합형 이제 프로젝트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쉽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로 우선 해야 되고 다부처 프로젝트로 이것을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러한 융합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기획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관련되는 여러 부처를 움직여서 결국에는 또 법도 이거 손을 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여기를 문화관광 벨트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벨트 정도로 지정하려면은 국가에서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행정 조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일까지도 다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좀 큰 맥락에서 접근을 하겠다. 이런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먼저 진도를 뺄 수 있는 것은 빼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좀 제가 이제 듭니다. 예. 이병훈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인 강원 보좌관입니다. 우선 그 양림 동산에 대한 이병훈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대기 광주 개화기의 문을 열었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과 봉사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 그리고 광주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광주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인문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곳이 양림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세계의 빛이 되어야 될 그런 큰 목적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뭐 굉장히 많은 자료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자신을 버려가면서 활동했던 것들 그런 것이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850분의 순교자에 대한 기념탑이 여기 이 동네에 있어서 그런 것을 기리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림동산은 광주 근대기 특히 개화기의 문을 연 교육의 본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됐던 곳 목포의 유진벨 선교사님이 1896년에 상륙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광주에 올라오셔서 수피아 여고를 1908년에 개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순천의 은성이 1910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호남 근대기 교육의 문을 연 지역이다. 양림동산은 광주문화자원의 보고다. 이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작가들과 어울려서 문화인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고 활동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성 방향, 우리 양림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놓고 조성 방향을 좀 예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영성을 어떻게 강조하며 이것을 광주의 정신적 유산으로 어떻게 유지를 시키면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 내놓았을 때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으로서 광주가 갖는 아이덴티티를 여기에 어떻게 착상을 시킬 것인가가 두 번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것을 비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금방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같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할 그런 해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 경제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역시 우리가 무엇인가 먹지 않고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접근에 대한 노력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습니다. 우리 양림동 이쪽 지역은 아시아 문화 교류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양림동 역사 문화 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사업을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그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공예문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즌2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될 사업이 다시 608억 정도 광주시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예문화마을 조성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우리 기독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근대 역사문화 관광벨트화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해와 관련해서 그러면 향후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림동을 놓고 어떻게 이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 608억이라고 지금 광주시는 밝히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 양림동산에 나무 한 그루 또 돌 한 개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고민스럽습니다. 그동안 이 곳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잘 못했던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진행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에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마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뭔가 제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히 광주광역시장하고 시민들의 몫입니다. 특히 그 시민 속에는 우리 교계의 많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들께서 같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같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예산을 따고 범시민적인 의견 통합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실시 계획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 대립이라든지 내지는 의견 통합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렇게 서로 반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잘 꾸려가면서 함께 이렇게 그 사업을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